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고요. 이름은 김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고요. 이름은 함영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세고요. 이름은 이승필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살아온 궤적을 둘러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정부 차원에서 이 공돈을 준다 이런 거는 난 그렇게 바람직하지 생각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고소득층한테서 세금을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평준화시켜서 다시 나눠준다.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노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노후 대책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그만뒀다고 해서 국가에다가 의존하려고 한다? 그거 난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일종의 보호 시스템은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시스템이나 뭐 그런 연금도 보호적인 울타리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령 인구가 지금 너무 많아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삶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떤 따뜻한 그런 서포트, 지지, 마음으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포근한 사회가 되겠죠. 지금 사실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 개개인의 우리 삶의 어떤 지향점을 갖다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60이 훨씬 넘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젊은이처럼 일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히려 60 이상이면 고령층으로 생각을 하고 65세 이상은 뭐 하여튼 너무 노인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60에 정년퇴직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잘못된 시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함께 국가나 사회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각자 관리할 부분 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들은 같이 이제 또 협력을 하고 어찌 보면 독립채산제 같지만 독립채산제 같은 합동채산제다. 급여가 각자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손에 돈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생활비는 남편이 주면 교육비랑 의식주 다 이렇게 해결하고 제 거는 통장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어디에 뭘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투자를 하겠다든지 뭘 사겠다든지 그런 남편이 가져가서 하고 공동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가리는 게 없었어요. 다 오픈돼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닥다리의 원조죠. 그냥 마누라한테 갖다 준다 돈은. 그래서 다 갖다 주고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써라. 이런저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전액 다 그냥 버는 거는 간섭도 안 하고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살아왔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남편이나 직장인들이 아마 비상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갖고 있었고요. 물론 그게 이제 진짜 젊을 때는 비상금이 뭐 술값으로 쓰이거나 또는 특별한 일에 쓰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살다 보니까 뭐 집안에 진짜 누가 아프다든지 굉장히 갑자기 또는 뭐 소송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꾸준히 들어오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비를 해서 비상금이 꼭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현금 저축이다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봅니다. 비상금을 만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죠. 그냥 각자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냥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비상금을 만드나요? 저는 비상금 같은 거 몰라요. 그냥 다 갖다 주고 필요한 것도 없었어요. 특별히. 그럼 이제 거기서 그냥 뭐 경조사도 좀 쓰고 병원비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다 둘 다 오픈이죠. 그냥. 그게 다 그냥 서로 오픈 마인드로 살았어요. 한 20여 년 전에 주식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 낭비, 그다음에 일종의 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오를 거야? 여기 한번 배팅을 해볼까? 아니면 요번에 망했네. 이렇게 어떤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마음도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거로 인해서 너무 많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인데 인생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은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투자는 전문가에게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주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주식해서 망한 사람도 봤고 뭐 흥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재테크에 있어서 우리는 복잡한 건 아주 싫어해요. 그 정보도 흡수해야 되고 뭐 맨날 들여다보면서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부동산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고루한 사고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부동산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상승은 가파르게 하지 못할지라도 완만하게라도 올라가지, 주식은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아닙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진짜 망한 사람 거의 다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주식을 한 거는 내가 딱 한번 포항제철하고 그다음에 국민주라고 그래가지고 한전주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팔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냥 지 멋대로 팔아가지고 써버렸더라고요. 그 이후에 주식 산 적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적은 것 같지만 정직하게 받는 연금, 그다음에 내가 내 몸을 다시 이제 활용을 해서 벌게 되는 나만의 추가 수익,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지, 뭐 주식으로 1억 천금을 노린다거나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망하는 사람들을. 주식은 할 의도는 있는데, 저도 갖고자 한다면 주식을 갖고 그냥 내버려 두자. 머릿속에서 잊은 채.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수치를 보게 되고 또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권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지만 멈추는 사람도 있고, 돈이 주머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거나 친구에게 빌려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벌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근데 5억을 벌고 50억을 벌면 뭐 할 것인가? 그렇게 벌었을 때 내 멘탈과 내 정신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렇게 벌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피폐가 생기더라고요. 피폐한 점이. 그래서 주식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식의 범주를 노름의 범주에 넣고 싶어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다 한탕주의예요. 되면 치고 빠진다. 못 빠져요, 결국. 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한번 대박이 났다. 그거 갖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들어가거든. 결국 다 탕진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이 아직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패 신화는 맞습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살 집이 중요해서 산 건데,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나? 라고 느낀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집값 올랐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86년도에 입주했거든요. 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많으니까 이사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사 가면은 그거 전학시켜야 되고, 뭐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비교할 수는 없죠. 많이 올랐죠. 그런데 뭐 거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서울, 경기까지 이렇게 하고 지방은 떨어지잖아요. 올라가지를 않고. 그래서 수도권 사람들만 그 혜택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제도적 또는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부동산 정책이. 그래가지고 뭐 올라가는 건 다 올라가지만 그다음 뭐 다른 물가도 다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중에서도 제일 그 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살아가면서 집은 한 채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가 됐다거나 투기가 되면은 돈 버는 사람은 벌겠지만 서민들은 좀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살아 계시는데 그렇게 바꾸고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 이제 일도 안 하고 정말 몸이 힘들어져서 정말 어떠한 도움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도 뭐 안 들어왔어도 남편 국민연금이 나왔겠지만 집을 담보로 그런 걸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제가.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건을 샀을 때도 저는 할부를 안 해요. 그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뭐 100만 원짜리 샀는데 100만 원이 없으면 안 산다. 왜냐하면 이걸 10으로 나누면 10개월 동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완료가 될 때까지, 완불될 때까지. 그런 불필요한 신경 쓰는 게 싫어서.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절실하지가 않아서 더 깊숙이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한번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가 한 거는 내가 한번 분석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온다,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때가 도래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죠. 전 경제적인 문제에 관련된 재테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재테크, 인간관계 재테크, 그다음에 시간의 자유인 재테크, 요 세 가지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도 일종의 투자잖아요. 그럼 머리를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그래서 그냥 구멍 내지 않고 잘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재테크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그 어떤 물건이 사고 싶어서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를 10개월 할부로 사서 그 명품 가방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물건에 노예가 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할부나 뭐 이렇게 재테크도 마음을 뺏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소중한데. 그러니까 더 미닝이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돈이나 투자나 재테크나 이런 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저는 추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노예 재택이란 말 자체가 나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와서 닿지는 않아요. 60대 때 한참 돈 많이 들어가잖아. 자식 결혼시켜야 되고 뭐 제일 중요한 게 자식들 결혼 출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뭘 투자를 해요? 있는 데서 해야지. 그리고 60대 날고기는 20대, 30대, 40대 애들도 많은데 60대에서 뭘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 처음부터 젊어서부터 해왔으면 모르는데 코인이 돈 된다 하면 글러 몰리고 또 뭐가 된다 하면 올리다가 초과상각까지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만족해라. 이제 우리는 많은 게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고 두 번째는 마누라랑 손잡고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명품이 뭐 필요하냐. 브랜드가 뭐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다. 건강하고 친구 만나서 놀고 또 뭐 어디 좀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은 인생 살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우리의 재테크지. 그냥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놀자. 그렇게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젊을 때부터 중년 정도까지는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제가 거의 전면에 나서는 그러한 가정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면 은퇴한 이후로는 또 제 자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전면에 나서서 또 자기 나이와 어울리게 또 자기 일을 해가고 하는 것들이 또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한 발 물러섰다고 할까? 이제는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꾸려야 되는 제 조그만 내 가정 여기에 더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유의 시간을 가지고 네 시간을 주인이 되라. 뭐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뒷전으로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정이 지났잖아요. 약 한 달 전에. 그럼 엄마 아빠 용돈 세뱃돈을 좀 줘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된 거죠? 가족이라고 하면은 직계 가족이 일단 그게 구심점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그 직계 가족 외에 벗어나서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형제도 그렇고 뭐 사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애들을 슬아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가리키고 입히고 재울 때는 간섭을 좀 하죠. 뭐 짜증날 지들은 짜증이 나겠지만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도 부모 마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 제대로 가는 걸까? 저 길이 맞나? 항상 걱정이 돼요.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을 적에 큰 그림은 그리죠. 저거 저렇게 됐을 적에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죠. 뭐 다 이제 나이들이 또 차고 결혼들도 하고 그랬으니 물론 미혼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계속 주시는 하죠. 근데 이제 말을 하면 지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간섭이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나가 보면 부모 말이 다 맞아요. 당할 때는 안 그렇게 생각하거든. 괜히 또 쓸데없는 거 생각한다 그러고 걱정한다 그러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이제 당면 가재가 있으면은 지켜보다가 그럴 땐 개입을 하죠. 그런 정도의 가족 관계를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연락들이 오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나만의 제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제 주변에 있었던 주변인들은 또는 이기적인 사람이든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저랑 만났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만났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됐고요. 오히려 제가 깊고 앞으로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직장인이든 아니면 뭐 동반자 누구든 관계없이 이 사람은 진짜 진정한 사람이고
나랑 오래도록 만날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들은 꼭 연락도 하고 또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해서 한 5명 정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삶이 다르다 보니까 현직에 있었던 동료나 친구들은 좀 소원해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560명이 졸업을 했는데 규칙적으로 뭐 동창회 말고 이렇게 뭐 등산이라든지 야외 나들이라든지 또 글 쓰는 사람들은 뭐 출판 기념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작품 전시회, 저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악회 같은 거를 하면 관객으로도 오고 이러면서 얼굴을 보고 1년에 몇 번씩 만나게 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동기 동창들도 있고 또 군 관계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상 만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악연만 아니면 그냥 나는 갑니다. 계속 같이 가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주 이렇게 회동을 하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간에 이제 콜하면 오케이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뭐 특별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 인연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냥 그래서 악연이라면 건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인연 그냥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만나서 하고 그 중에 이제 좀 더 그 진척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오히려 어떤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도전의식,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의 시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꿈이고 새로운 기쁨이고 매 순간순간이 즐거움이에요. 이런 일은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꼭 얘기를 항상 해주는 편이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뭐 나이에 대한 갭도 없고 어디 가서든지 항상 젊은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뭘 모르고 했다면 지금은 좀 맛을 알아간다고 할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전공을 하고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길로 가려고 막 매진할 때가 있지만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는 해잖아요. 근데 지는 해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계속 노력하고 연습을 하니까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얼굴도 늙고 목소리도 나빠지고 다 이렇게 퇴보하지만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정신과 영혼과 그 어떤 얼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 20대들은 쨍쨍한 목소리로 뭐 50대들은 조금 중후한 목소리로 근데 이런 70대는 이제 감정을 다 담아서 적어도 내가 노래를 한번 불렀을 때 앉아있는 관객들 300~4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성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부르거든요.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의미하게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은 뭐 할 수 있으면 조금씩 그래도 풀타임은 원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이제 파타임으로 해서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음악 그 다음에 언어 외국어 그 다음에 뭐 취미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 조금씩 한 번에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가 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1년 12달 보면은 조금 해서 어느 정도 성취 의식을 갖고 살아서 이 나이가 되면 무력들이 와요. 진짜 옵니다. 일종의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그래도 뭔가 성취 의식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자. 그러면 좀 덜하지 않을까. 상실감도 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서 춤도 배울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오락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